조선이 감당하기엔 너무 급진적이었던 천재 허균은 왜 사지가 찢겨 죽었나. 율도국을 꿈꾼 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이자 이상향, 율도국을 향한 꿈의 기록입니다. 이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 허균. 그는 조선 중기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사상은 자신이 살던 시대와 철저하게 불화했습니다. 그는 왕에게서 최고의 관직을 받았지만 결국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 도대체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소설을 쓴 죄였을까요? 아니면 소설 속 율도국을 현실로 만들려 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파격적인 사상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후의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금수저 서자. 엘리트 집안의 돌연변이. 허균은 당대 최고 명문가인 양천허 씨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고 누나 허난설어는 조선 최고의 천재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재들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유교적 도덕과 예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불교 옹호. 숭유억불의 나라에서 불교를 옹호하며 스님들과 격에 없이 교류했습니다. 여인과의 교류. 당대 최고의 기생, 시인들과 서슴없이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파격적인 철학. 남녀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일 뿐이다. 유교의 윤리는 위선에 불과하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정한 모든 도덕적, 사회적 금기를 깨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고결한 양반들에게는 이단아이자 위험한 정신병자로 비쳤습니다. 그가 벼슬을 얻고도 번번이 쫓겨나고 유배를 갔던 이유가 바로 이 파격적인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홍길동전의 탄생. 조선 사회의 진단서. 허균이 벼슬길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비록 양반의 아들이었으나 서자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서자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허균의 눈에 이 서자 차별이야말로 조선 사회를 썩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소설 홍길동전은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홍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가 활빈당을 만들어 탐과 놀이를 혼내주는 것은 가짜 윤리에 대한 진짜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혁명이었습니다.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율도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신분차별이 없는 나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나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였습니다. 홍길동전은 단순한 통쾌 활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이상향의 설계도를 제시한 혁명 교본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한글로 쓰여져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자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를 뒤엎으려는 불온서적이다. 양날의 칼. 혁명가와 기회주의자. 허균의 삶은 혁명가와 기회주의자라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현실 정치의 달인이었습니다. 광해군 때 이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명적인 사상은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권력을 이용했고 때로는 배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중성은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그는 이이첨, 정인홍 등 광해군 시대의 권력자들과도 끊임없이 반목했습니다. 실제 행동. 그는 소설 속 율도국을 꿈꾸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혁명 조직을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 인사들을 포섭했습니다. 억울하게 관직을 얻지 못한 몰락 양반들을 규합했습니다. 불만 가득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허균의 혁명은 펜에서 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봉건국가를 내부에서부터 뒤엎으려는 가장 위험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능지처참, 영모의 미스터리. 1618년 허균에게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적인 이이첨 등의 세력이 그를 영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홍길동의 율도국처럼 조선을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고뇌. 당시의 왕 광해군은 허균의 천재성을 알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인목 대비 폐위 문제 등으로 이미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 광해군에게는 허균을 변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균을 역적으로 처단함으로써 나도 역적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적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증거의 부재. 허균의 영모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와 자백 고문으로 얻어낸 뿐이었습니다. 명확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허균은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영모는 꾸미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상 자체가 이미 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정욕은 본능이다. 서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모든 말이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피의 종말. 천재의 마지막. 1618년 8월 허균에게 내려진 형벌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죄인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조선시대의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능지처참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역적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허균은 그의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사상 때문에 결국 그의 사상이 가장 혐오했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민과 서자를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꿈꿨던 천재는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가장 처참한 천민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토막나 조선 팔도에 효수되었습니다. 혁명은 3일 만에 실패했지만 그 혁명을 꿈꿨던 자의 죽음은 가장 길고 잔혹했습니다. 이것이 허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광해군 정권의 잔혹함을 상징했고 훗날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성과 자유의 순교자. 허균은 성리학이라는 좁은 틀에 갇힌 조선 사회에 르네상스적인 정신을 가져오려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급진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죄는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영모를 꿈꿀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상과 지성 때문에 죽은 조선의 지성적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피 흘리며 완성하지 못한 율도국의 꿈은 이후 민중의 마음속에 남아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사회 변혁 운동의 정신적인 토양이 되었습니다.